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미디어 비평 순서인데요. 오늘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복실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자, 지난해 연말 그리고 네. 올 연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는 OTT 콘텐츠들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교수님은 요즘 어떤 드라마나 OTT 콘텐츠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한 계급 얘기를 다룬 요즘에 이 사랑의 이해란 드라마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연성훈 감독의 정의가 공개됐죠?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랬군요. 말씀하신 연상호 감독 그리고 강수현 배우의 유작으로 입소문이 났죠. 영화죠. 정의. 네, 넷플릭스에서 뭐 글로벌 순위 시청 순위 1위를 지난 26일 제가 본 건데 26일 현재는 1위였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도 그렇고 요즘은 이렇게 OTT 콘텐츠를 한 번에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다음 공개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콘텐츠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걸 그래서 쪼개기, 이른바 쪼개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말씀하신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이번 시즌에 한꺼번에 전편 공개하지 않고 쪼개기로 나눠서 공개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부상을 하고 있죠. 네. 총 12부작인데 지난번에 12월에 6부작을 파트 1을 공개했고 나머지 파트 2는 3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 OTT 플랫폼의 장점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연속극 형태로 뭐 매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주말을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거를 OTT로 오면서는 좀 확 바꾼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렇죠. 사전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뭐 6부작에서 8부작을 공개하는 형식이 참 파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청자들의 환영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작품 공개 순서에 시차를 두는 거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난 한 10년간 지켜온 원칙을 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작품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이른바 몰아보기, 빈지 워칭이라고 하죠. 네. 이 전략을 원칙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 몰아보기 전략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OTT 플랫폼의 이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면서 전편 공개가 보편화된 것이죠.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쪼개기를 통해서 작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송혜교 배우 주연의 더 글로리가 파트 1, 2로 나누어서 공개해서 구독자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원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미 넷플릭스 몰아보기에 익숙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런데 그동안에 한꺼번에 이른바 뭐 빈지 워칭 전략을 네. 했던 넷플릭스가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독자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제가 되는 작품을 여러 번 나눠서 공개하면 구독자를 더 오래 플랫폼에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락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쪼개기 전략을 시도하게 된 것은 이 OTT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스트리밍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요. 전통적인 콘텐츠 사업자인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등의 구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입니다. 이미 디즈니가 보유한 플랫폼의 총 구독자 수가 연 분기 기준 넷플릭스 구독자 수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쪼개기 공개 실제 구독자 유지에도 도움이 됐나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넷플릭스는 오자크 시즌 4, 종이의 집 시즌 5를 해외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것을 2개로 쪼개서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한국판 종이의 집이 이 파트
파트 1, 2로 나눠서 쪼개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한국판 종이집은 쪼개 공개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파트 1이 예상 밖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파트 2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더 글로리는 다릅니다. 이 파트 1이 무척 성공적이어서 파트 2가 공개될 3월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시즌 쪼개기가 구독자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이 판단을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넷플릭스고 다른 네. OTT는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두 번 이렇게 1, 2회씩 공개하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이 디즈니 플러스는 최민식 배우와 손석구 배우 두 톱을 내세운 드라마 카지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에 3화를 한꺼번에 공개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편씩 작품을 공개하고 있고요. 소정 OTT 티빙도 드라마 아일랜드를 파트 2개로 나눠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2화씩 3주를 공개했는데 나머지 파트 2는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저는 네. 아일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이렇게 구독자, 시청자들을 잡아두는, 채널에 잡아두는 효과를 락인 효과, 예, 락인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기존의 구독자 이탈을 막겠다는 얘기고요. 네. 신규 가입자 확보를 한다는 계획으로는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 네,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죠. 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총 2억 3,1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직전 분기 대비 766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것인데요. 이 광고용 베이직 요금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광고용 요금제의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OTT 특성상 날이 추워지는 4분기에는 늘 가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반기에는 신규 가입자 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광고형 요금제 성공 판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광고용 요금제. 사실은 넷플릭스보다 HBO 맥스가 먼저 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HBO 맥스가 9.99달러의 광고 요금제를 내놓았는데요. 소비자 광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빗대서 이 광고 요금제가 유료 가입자 유지에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렵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외면할 수 없는 가입자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가 이용 요금의 부담으로 인한 해지를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한쪽으로는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상위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들은 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인데요. 또 그렇다고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매출에 이 약화를 가져올 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광고 매출로 이 적잖은 이 부분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광고 요금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그동안 이제 이 넷플릭스의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졌던 분들은 또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넷플릭스 이번에는 그 계정, 공유 계정을 유료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네.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참 설왕설래가 많던데요.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계정 공유에 대해서 1인당 2, 3달러를 부과하는 요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 계정 공유 유료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고자 한 것은 가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을 이 계정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이 넷플릭스 이용 약관상 가구 구성원에게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제3자 공유를 크게 단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단속하기보다는
좀 더 약간 이 요금을 올려서 계정 공유하는 것을 좀 막고 무수한 가짜 수를 좀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넷플릭스의 방침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구독 취소하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구독자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에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 구독자들이 OTT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콘텐츠 소비 혹은 콘텐츠 소비가 킬링타임으로 효과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또 기존에 있던 구독자는 붙잡아두기 위한 플랫폼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올 한 해 OTT 시장의 변화와 전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그야말로 과열 그 자체라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콘텐츠 내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합친 새로운 OTT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 만큼 또 토종 OTT 사업자들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도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은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화 같은 퀄리티가 좋은 콘텐츠라 생산에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콘텐츠의 품질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연구교수였습니다.